ARBM101은 올해 하반기 본임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희귀질환인 만큼 임상 환자를 모집하는 게 관건입니다. 환자 모수 자체가 작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환자가 직접 임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임상을 자처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기존 치료제의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아보메드와 만나 ARBM101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러브콜을 준 건데요. 아보메드와 환자의 만남 현장 더벨이 취재해봤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의 주재료인 구리. 이 흔한 물질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쌓이는 질환. 이 질환이 3만 명 중 1명이 걸리는 희귀 질환인 윌슨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리는 우리 몸의 대사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미량 무기질인데요. 소간이나 돼지간 등 내장류나 굴, 가재 등 해산물, 그리고 견과류 등을 통해 흔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대사를 통해 일부만 활용하고 배출되게 되는데요. 윌슨병 환자들은 이 구리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구리가 간에 쌓이게 되면 만성 간경화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희귀난치병인 윌슨병 치료에 도전하고 있는 바이오텍 아보메드의 스토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더벨 제약바이오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아보메드는 2017년 창사한 희귀 난치질환 치료 신약 개발 바이오텍입니다. 2019년 이번 영상의 주제가 된 윌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 ARBM101을 독일 헬르물출 연구소로부터 도입하면서 희귀 난치질환 미충족 수요 해결 타깃 신약 개발이라는 R&D 콘셉트를 수립했습니다. 이후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타깃 ARBM201, 펜드리드 증후군 타깃 ARBM301을 순차로 확보했고요. 아직 비공개 적응증 타깃인 ARBM401까지 합하면 총 4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현재 경영 BD 부문을 이끌고 있는 박교진 대표와 R&D 부문을 이끌고 있는 임원비 대표가 함께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리가캠, ABL 바이오 등 걸출한 바이오텍의 라이센싱 딜 체결을 컨설팅한 전문 BD 출신이고, 임 대표는 동아제약연구소에서 30년을 근무하며 대한민국 신약개발 상등을 수상하고 동아ST 신약연구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누적 펀딩 금액은 지난 2024년 말 진행했던 시리즈 C 기준 437억 원으로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등이 리드했습니다. 현재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아보메드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단연 ARBM101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윌슨병을 알아야 하는데요. 윌슨병 환자들은 구리대사에 관여하는 단백질 유전자 ATP7B 돌연변이로 인해 구리를 배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 신장, 뇌, 눈에 독성이 유발되죠. 특히 대부분의 환자들이 간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문에 전체 윌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만성 간경화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죠. 중요한 건 치료제겠죠. 물론 약은 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에 개발됐어요. 1970년 최초로 디페니실라민이라는 약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혈관 속 구리를 바인딩해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전이죠. 1985년 승인을 받은 치료제 트리엔틴 역시 비슷한 기전입니다. 문제는 이 두 약이 현재까지 FDA 허가를 받은 윌슨병 치료제의 전부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 약들은 소변 배출이라는 기전 때문에 신장 부전의 위험이 있고 배출량 역시 미미해요. 이 중증 간경화 증상 완화에는 효과도 없죠. 게다가 이 경구제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3회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건 역시 환자들에게 매우 부담입니다. 또 일상생활에 매우 큰 지장이 있는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기도 해요. 걸음이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 말이죠. 40년째 똑같은 약을 쓰는 환자들은 같은 부작용과 불편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불편함 때문에 70에서 80%가량의 환자들이 약 복용을 중단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구리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병이 훨씬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환자들이 신약을 찾아 헤매는 이유입니다. 국내에서도 한 환자가 신약을 찾아 헤매던 중 국내 한 바이오텍의 문을 직접 두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아보메드인데요. 아보메드는 현재 구리 특이적 저분자 펩타이드 기전 기반 윌슨병 신약 후보 물질 ARBM101을 개발 중입니다. 기존 치료제가 구리를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이었다면 ARBM101은 대변을 통해 구리를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사 경로를 활용하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면서 간에 축적된 구리를 직접 제거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올해 1월 벨기에 제약사 하이로리스의 유럽 권리를 기술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설립 후 첫 기술 이전에 성공한 사례죠. ARBM101은 올해 하반기 본임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희귀질환인 만큼 임상 환자를 모집하는 게 관건입니다.
환자 모수 자체가 작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환자가 직접 임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임상을 자처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기존 치료제의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아보메드와 만나 ARBM101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러브콜을 준 건데요. 아보메드는 해당 환자를 만나 ARBM101의 개발 과정과 작동 원리를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환자는 ARBM101이 올해 초 기술 이전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ARBM101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합니다. 국내 환자 수가 많지 않은 희귀질환인 만큼 환자와 개발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흔치 않다고 합니다. 아보메드와 환자의 만남 현장 더벨이 취재해봤습니다. 저희가 약물 부작용을 좀 많이 겪었어요. 2017년 3월에 서울대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트리엔틴 치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얘한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를 구할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알 리알까지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각해져서 신경 증상이 갑자기 심각해져가지고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엄청나게 아파졌어요. 신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보를 얻고 있었어요, 얘가요. 병이 지금 7, 8년, 9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래서 징크 치료가 얘한테 너무 힘든가 봐요. 역겹고 부작용이 계속 나오니까는.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얘 몸 상태라든가 위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또 뭐지 그래서 얘가 징크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가지고 본인이 징크 너무 먹기 싫대요. 어쩔 수 없이 징크를 먹고 있긴 하면서도 얘는 계속해서 신약 개발되고 신약에서 뭐 임상 모집한다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뭐 이렇게 써보고 계속 그걸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마침 얘가 또 받더라고요. 굉장히 완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경학적 증상은 지금 사실 현 치료제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희망적인 건 뭐냐면 미국의 슈스키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간을 이식한 사람 그 경우에 신경학적 증상이 굉장히 완화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간에 있는 불의를 우리가 빼낼 수만 있다면 뭐 물론 완전히 그냥 없던 일처럼 되기는 짧은 기간에 쉽지 않겠지만 신경학적 증상도 굉장히 완화될 수 있다는 힌트를 준 거거든요. 뭐 임상 2B, 그 1A, 1B는 안 되겠지만 2A는 안 되겠지만 그 다음 임상에는 한국을 좀 포함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몇 개의 나라를 지정을 해서 한 나라에서 한 2-3명 정도를 커버해라 라고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이상적이죠. 왜냐면 인종이 많아지는 종류니까. 환자와의 만남 이후 아보메드는 전격적으로 임상 전략 변경을 검토했습니다. 당초 환자 모집이 어려워 영국 런던에서만 열기로 했던 임상 2B상의 사이트를 국내까지 추가로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직접 환자와 어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임원빈 대표의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아보메드의 ARBM101 임상은 올해 하반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을 시작으로 2027년 임상 1B 2A상, 2028년 임상 2B상을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30년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윌슨병 환자들의 희망이 될 아보메드의 ARBM101 개발 과정을 더벨이 응원하겠습니다. 더벨 제약바이오부 김성아 기자였습니다.